경기 군포시갑 출신 김정우 의원입니다. 우리 후보자님 지금 44년 만에 이제 연임으로 이제 지명되신 거 아닙니까? 네. 예, 지금 말씀 주신 것 중에 연임 지명이 중앙은행의 중립성을 확고히 하기 위한 일환으로 알고 있다 이런 말씀 예. 주셨는데요. 중앙은행의 중립성, 독립성과 그다음에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과 정부의 정책과의 조화, 예. 이거는 서로 배치되거나 그런 관계는 아니죠? 어떤 관계입니까? 물론 뭐 상충될 수도 있겠지만은 또 상당히 조화를 이루었을 때 더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뭐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두 가지 다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조화가 안 될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통화 정책과 정부의 재정 정책이 서로 엇방향으로 갈 때, 예. 그럴 때 시장에서 부정적인 효과, 국민 경제에 부정적인 효과가 많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물론 엇박자가 나면 네.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고 서로 어떤 서로의 경제 정책이 소위 그 상승 작용을 못 내는 네.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정부의 정책과 한은의 통화 정책과의 조화 방안, 그러니까 경제 상황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으며 인식하는 방법이라든지 공유하는 방법, 그리고 정책을 폴리시 믹스에서 조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이 좀 있으신가요? 저들은 그 사실상 그 소위 일종의 폴리시 믹스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것은 사전적으로 정해지는 건 아니고요. 그 상황에 그때 맞는 그 조합이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는 그런 거시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끼리의 경제 상황, 여건에 대한 인식은 네. 정보는 공유를 해 나가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채널은 상시적으로 지금 갖고 계십니까? 상시 채널을 저희들이 갖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정부, 문재인 정부가 작년에 들어와서 이제 소득주도 성장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을 네. 추구하고 있는데, 우리 총재 후보자께서 보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의 본질 내지 핵심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며 그에 대한 평가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소위 그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겠다. 네. 이게 그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에 대한 평가도.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이전에 어떤 성장 패러다임과는 좀 다르지만은 그럼 이런 정부의 어떤 방향을 일단 설정을 했으니까 그럼 이 정책을 추진하되 나타나는 늘 점검하면서 나타나는 무작용에 대한 보완은 그때 적시에 해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후보자께서 이제 우리 경제의 당면 과제로서 첫 번째로 일자리 창출을 꼽으신 거로 제가 아는데요. 작년에 문재인 정부에서 일자리 추경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 효과가 좀 경제 성장이라든지 그런 데 미치는 효과가 좀 어떻다고 보십니까? 네, 분명히 추경제가 뭐 구체적인 숫자로 제가 설명 못 드립니다만 추경을 하게 되면 그건 분명히 성장과 고용에는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작년에 그 실질 경제 성장률이 좀 당초 예측치보다 증가한 거로 좀 알고 있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 이제 추경 규모가 11조 원이었고 제가 기억하기는 그에 따른 성장 증대 효과가 아마 GDP를 0.1에서 0.2%포인트를 올린 걸로 이렇게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하면서 그 미니 추경이라고 할 수 있는 한 4조 원 정도의 추경을 또 편성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추경은 사실상 뭐 의원님끼리 이제 나중에 판단을 하시겠지만 제가 기본적으로 그 일자리 상황이 안 좋은 이때에는 여러 가지 장기적인 대책도 물론 중요하지만 재정에서도 여력이 있는 만큼 재정 쪽에서 역할을 좀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단 재정 역할에서만 끝날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그 구조적인 개선 노력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민간 부분에서 일자리가 많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병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부에서는 이제 추경을 통해서 청년 일자리를 할 수 있는 대책을 할 수 있는데요. 한은이 할 수 있는 청년 일자리 대책은 금융중개 지원 대출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정책을 좀 네, 저희들이 한국은행이 이제 소위 그 대출 제도의 하나로서 중소기업에 대한 그 지원 자금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그 9월 달에 요 제도를 조금 개편을 하면서 아무래도 일자리 창출을 중앙은행으로서 촉진하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에 성과를 낸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우대 조건의 자금을 공급을 하는 그런 어떤 그 자금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시행 초기입니다만 앞으로 그 추이를 한번 저희들이 더 쭉 자금 집행의 추이를 지켜보고 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그렇게 그 노력할 생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기하남 이현재 의원입니다. 우선 이주열 총재 후보 지명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래 신문 차원에서 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4년간 평가를 뭐 40점이면 낙제, 60점이면 보통, 80점이면 잘한다. 본인 스스로 몇 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제가 제 스스로 평가하는 것은 조금 알겠습니다. 적절치 않다고 그럼 예. 그런데 지금 총재께서 연임된 것이 뭐 40년 만에 처음이다. 굉장히 환영하고 축하할 말인데 한번 띄워보세요. 한국은행 노조가 지난 3월 5일 날 1,338명 중 830명이 응답을 했는데 총재 연임에 대해서 부정적 평가가 55%, 정책에 대해서는 뭐 긍정이 많고요. 내부 경영 평가는 76%가 부적절하다. 그래서 이주열 총재 연임은 부적격이다. 이렇게 내부 노조에서 조사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간단히 답해 주세요. 예, 지적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네. 좀 그야말로 좀 반성하는 이거를 기로, 보면은 그간 4년 동안의 성과가 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은 네. 이렇게 부적격이라는 의견도 많다는 것을 반드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업무 보고 때 인사 말씀에 있었습니다만은 가계부채가 금융 안정에 위험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 그랬는데 네. 지난 가계부처 4년 보면은 표에 보듯이 지난 역대 총재들은 대개 가계부채가 한 200조씩 늘었어요. 2배 428조, 매년 100조씩 늘었어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이 중에 이제 큰 것이 정부에서 금리 낮추라면 낮추고 정말로 자율성 독립성 가진다고 하면서 정부 입맛에 따라서 움직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율이 178%, 4년 전과 비교해서 선진국은 대개 100% 초반입니다. 그 다음에 GDP 대비 가계비출 비율이 97%, 임계치가 80%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자 비용이 지금은 이제 16년 기준으로 하면 이자 비용이 더 많아요. 이게 스스로 네. 총재께서 지난 4년 동안 금융 안정 위험을 스스로 만든 거 아니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간단히 답해 주세요. 저금리 기조가 가계부채를 크게 늘린 이유의 하나인 것은 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당시의 상황으로 되돌아가 보면 물론요, 총재님. 네. 물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중앙은행 총재는 네. 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저금리 정책을 가면서 가계부채가 이렇게 적절히 관리를 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제대로 못한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겸허히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계부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통화정책 당국만의 문제는 아니고 사실 물론 여러 가지 거시 있죠. 건전성 정책이 같이 뒷받침됐었으면은 좋았다고 하는 우리 이 총재께서는 4년간의 평가를 지금 본인이 한 업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네.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음에요. 실물 경제 보면은 제일 중요한 과제가 뭐냐고 이렇게 본 의원 물어봤더니 답변하신 게 일자리라고 그랬어요. 우선 청년 일자리 잘 아시잖아요. 1월 달 금년 1월에 9.9%, 잠재 실업까지 하면 100만 명. 지금까지 대개 30만 매월 3, 40만 명씩 채용이 돼 있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계속 줄다가 마침내 지난 2월에는 10만 명. 전년 동기 비해서 26만 명이 줄였어요. 이건 어떻게 평가합니까? 네, 2월 한 달만 놓고는 아니지만 총재님, 물론 그래서 본 의원이 통계를 네. 쭉 매월 걸 했지 않습니까? 네.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줄잖아요. 네. 그래서 본 의원은 네. 다음 표 좀 볼까요? 우리
이 총재 후보께서는 문재인 정부의 코드 맞추는 예스맨 총재 아니냐. 서변지리 때는 양질의 일자리가 제일 중요하다. 4년 전에는 또 경기 회복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또 소득주도 성장을 하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 3개월 만에 금융중개 지원 대출 제도를 만들었어요.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경제부총리하고 조화를 위해서 만나는 건 중요한데 지난 정부 3년 동안에는 6번 만났는데 지난 9개월 동안에 5번 했어요. 결국 정부의 예스맨 총재가 되는 거 아니냐. 정책 조화를 위해서가 아니고 정말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은의 자율성, 독립성 지킬 수 있느냐. 쓴소리 못하는 총재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앞으로 어떻게 나갈지 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볼 취지를 충분히 이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그런 좀 의심이 안 나도록 제가 어떤 열심히 좀 뭐라고 할까요? 신경을 써야 되겠다. 어떤 그런 오해가 사지 않도록 불식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당면 과제로서 첫 번째로 일자리 창출을 꼽으신 거로 제가 아는데요. 작년에 문재인 정부에서 일자리 추경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 효과가 좀 경제 성장이라든지 그런 데 미치는 효과가 좀 어떻다고 보십니까? 네, 분명히 추경제가 뭐 구체적인 숫자로 제가 설명 못 드립니다만 추경을 하게 되면 그건 분명히 성장과 고용에는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작년에 실질 경제 성장률이 좀 당초 예측치보다 증가한 거로 좀 알고 있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 이제 추경 규모가 11조 원이었고 예.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에 따른 성장 소위 일종의 폴리시 믹스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것은 사전적으로 정해지는 건 아니고요. 그 상황에 그때 맞는 그 조합이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는 그런 거시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끼리의 경제 상황 여건에 대한 인식은 정보는 공유를 해나가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채널은 상시적으로 지금 갖고 계십니까? 상시 채널을 저희들이 갖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정부, 문재인 정부가 작년에 들어와서 이제 소득주도 성장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데, 우리 총재 후보자께서 보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의 본질 내지 핵심 또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조화가 안 될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통화 정책과 정부의 재정 정책이 서로 엇방향으로 갈 때, 그럴 때 시장에서 부정적인 효과, 국민 경제에 부정적인 효과가 많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엇박자가 나면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고 서로의 경제 정책이 소위 그 상승 작용을 못 내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정부의 정책과 한은의 통화 정책과의 조화 방안, 그러니까 경제 상황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으며 인식하는 방법이라든지 공유하는 방법, 그리고 정책을 폴리시 믹스해서 조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이 좀 있으신가요? 저들은 사실상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며 그에 대한 평가를 좀 해주시겠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소위 그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겠다. 이게 그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에 대한 평가도. 그래서 저희들은 이전에 어떤 성장 패러다임과는 좀 다르지만은 그럼 이런 정부의 어떤 방향을 일단 설정을 했으니까 그럼 이 정책을 추진하되 나타나는 늘 점검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한 보완은 그때 적시에 해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후보자께서 이제 우리 경기 군포시가 출신 김정은 의원입니다. 우리 후보자님 지금 44년 만에 이제 연임으로 이제 지명되신 거 아닙니까? 네. 예, 지금 말씀 주신 것 중에 연임 지명이 중앙은행의 중립성을 확고히 하기 위한 일환으로 알고 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중앙은행의 중립성, 독립성과 그 다음에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과 정부의 정책과의 조화, 이거는 서로 배치되거나 그런 관계는 아니죠? 어떤 관계입니까? 물론
상충될 수도 있겠지만은 또 상당히 조화를 이루었을 때 더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뭐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두 가지 다 중요.